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조선 후기 한 고을에서 이런 소문이 돌았답니다. 최만수가 묘지에서 귀신을 봤대. 밤마다 죽은 자의 목소리를 듣는다더라. 그런데 그게 그를 살렸다던데? 불과 석 달 만에 빚더미에 앉았던 남자가 고을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되었더랬죠.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묘지에 뭔가 있다. 비구니가 귀신이었을까?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묘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그리고 그 비구니가 왜 하필 최만수를 선택했는지를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최만수 45. 그는 이미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장사는 망했고 빚쟁이들은 문 앞에서 고함을 쳤습니다. 만수야, 더는 못 참아. 집 넘겨. 아내는 아이들 손을 잡고 떠났습니다.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이혼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당신이 다시 사람이 될 때까지 기다릴게요. 그날 밤 만수는 조상의 묘 앞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끝인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다. 만수는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술이 과했나? 그런데 다시 내가 찾고 있는 것은 땅속에 있지 않다. 이번엔 분명했습니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수는 공포에 질려 묘지를 내려왔습니다. 이틀 뒤 만수는 다시 묘지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낮이었습니다. 목소리가 환청이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묘지 바로 아래 검은 장삼을 입은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비군이었습니다. 만수가 말을 걸기도 전에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틀 전 밤에도 이곳에 오셨지요? 만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떻게 목소리를 들으셨나요? 만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비구니는 묘 앞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묘의 주인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요? 저도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사흘을 기도하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만수는 그제야 물었습니다. 스님은 왜 이곳에? 저도 갈 곳을 잃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머물며 죽은 이들의 한을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만수는 비구니를 집으로 들였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습니다. 비구니는 말이 없었습니다. 밥을 거의 먹지 않았고 밤이면 조용히 기도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첫째 밤, 만수는 꿈을 꿨습니다. 할아버지가 나타나 땅을 가리켰습니다. 묘지 아래 물이 모이는 곳. 둘째 밤, 똑같은 꿈을 꿨습니다. 셋째 밤, 이번엔 더 선명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내가 찾는 것은 밖에 있지 않다. 이미 내 발밑에 있다. 다음 날 아침, 비구니가 만수에게 말했습니다. 묘지 아래 땅을 보셨습니까? 만수는 놀라 물었습니다. 어떻게 아시오? 꿈을 꾸셨지요? 비구니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 땅은 사람들이 피합니다. 묘지 옆이라는 이유로. 그래서 어쩌란 말이오? 하지만 그곳은 이 고을에서 가장 기름진 땅입니다. 비구니는 만수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물이 모이고 해가 잘 들며 바람이 적당합니다. 약초를 심으면 3년 안에 이 고을 최고의 약재상이 될 겁니다. 만수는 의심스러웠습니다. 스님은 왜 나를 돕습니까? 비구니는 한참을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저도 한때는 이곳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만수는 반신반의하며 묘지 아래 버려진 땅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조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묘지 옆에서 농사라니 귀신밥이나 되겠지. 그런데 2달째 땅에서 나온 약초가 시장에서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3달째 소문이 퍼졌습니다. 최만수가 뭔가 알아냈다. 묘지에 보물이 있는 게 분명해. 그때 지주 강봉걸이 나타났습니다. 최만수, 그 땅 원래 내 집안 거야. 문서가 어디 있어? 문서? 그런 게 어딨어? 이 동네 누구 땅인지 다 알아? 당장 나가. 만수는 흔들렸습니다. 겨우 잡은 희망이 다시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비구니가 말했습니다. 지금 포기하면 평생 이렇게 살게 됩니다. 다음 날 새벽 만수가 눈을 뜨니 비구니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시오? 이제 갈 때가 되었습니다. 아직 지주 문제가. 비구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만수님, 제 얘기를 들어주시겠습니까?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구니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본래 이 고을의 딸이었습니다. 이름은 강씨 집안의 막내딸. 만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강씨라면 네, 강봉걸의 여동생입니다. 침묵. 15년 전 오빠는 제 혼처를 팔았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저는 도망쳤고 절에 들어갔습니다. 비구니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히 말했습니다. 이 묘지는 제 어머니가 묻힌 곳입니다. 저는 매년 이곳에 와서 어머니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올해 당신을 봤습니다. 제 오빠가 당신을 망치는 걸 봤습니다. 만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기적을 만든 게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 일어서도록 길을 보여준 것뿐입니다. 하지만 왜? 제가 못한 일을 당신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무슨 일을? 제 오빠를 이기는 겁니다. 비구니는 떠났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 만수에게 낡은 문서 하나를 남겼습니다. 이건 어머니의 유언장입니다. 그 땅은 원래 어머니 것이었습니다. 오빠가 숨긴 겁니다. 만수는 그 문서를 들고 관하로 갔습니다. 강봉걸은 발악했습니다. 그건 가짜야. 위조야. 하지만 관아의 판결은 명확했습니다. 땅은 최만수의 것이다. 강봉걸은 몰락했고 만수는 정식으로 땅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몇 해가 지났습니다. 만수는 고을에서 손꼽히는 약재상이 되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도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만수는 다시 묘지를 찾았습니다. 비구니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묘 앞에 작은 꽃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만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묘지에서 들렸던 목소리는 죽은 자의 것이 아니었다는 걸. 그건 살아있는 누군가가 간절히 바랐던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찾는 것은 밖에 있지 않다. 그 말은 스스로를 믿으라는 뜻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말합니다. 최만수는 귀신 덕에 부자가 됐다. 하지만 만수는 알고 있습니다. 귀신이 아니라 사람이 그를 살렸다는 걸. 그리고 그 사람은 자신의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일어서길 바라며 스스로를 던졌다는 걸 말이죠. 구독자 여러분, 진짜 기적은 초자연적인 힘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상처를 나눴을 때 일어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힘든 시간을 보내는 구독자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여러분들의 시청 의견 남겨주세요.